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선거 조작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끄럽기만 했지 별것 없다는 정치권의 평가가 지배적인 속에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여야는 본격적인 원구성 기싸움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원내 사령탑 선출을 마친 민주당과 통합당은 차기 당권으로 관심이 옮아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정치권을 덮친 이슈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또 기부금 유용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 마수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선거 조작 의혹을 두고서 세상이 뒤집어질 확실한 증거를 내놓겠다고 말했었는데요. 어제 의혹을 종합적으로 폭로하는 국민대회를 열었는데 먼저 내용 들어볼까요? 서울에 있는 우리 통합당 후보 전체가 얻은 표와 민주당 후보 전체가 얻은 표를 비교해 봤더니 통합당은 36%, 민주당은 63%를 얻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경기도에 갔더니 똑같이 63, 36. 인천에 갔더니 63, 36. 이건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죠? 이게 바로 조작 선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들으셨지만 지지자들 막 환호 듣고 또 굉장히 어떤 고무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일단 저 문제는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의 예.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예. 당의 입장이 아니고 예. 이제 선거 이후에 그 낙선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좀 이게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문제적인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그것이 이제 개별적인 행동이지 예. 당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전 투표 용지를 예. 어제 이제 이렇게 늘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빨리 그거를 확인을 해서 과연 예.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예. 민경욱 의원의 이제 그 주장이 사실인지를 빨리 밝혀야 예.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걸 밝힌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걸 지금 발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관들의 빠른 그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 민경욱 의원 이외에 다른 그 이현주 의원 뭐 이런 분들도 또 일부 후보들이 제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이게 개별적인 그런 의원들이나 후보들의 당의 입장은 아니라는 후보들의 그 말씀이시죠? 입장이지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자, 분명히 뭐 기관에 의한 의혹은 해소돼야겠죠. 근데 네. 어떤 당 입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런 주장이 자꾸 불거져 나오는 게 반가우신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떤 의원님들 그 분위기가요? 해명 빨리 돼야 된다는 분위기가요? 아니면 좀 심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부감이 좀 있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우선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는 빨리 해명해야 된다는 예. 입장이고 이런 것이 이제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역대 선거마다 예. 선거 이후에 이제 정도의 그런 강약은 있지만은 항상 이러한 일이 제기돼 왔었죠. 지난 그 2012년 12월 대선 때도 그 당시에 김어준 씨가 이러한 그 대선이 조작되었다. 개표 결과가 조작이 됐다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그 당시에 김어준 씨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항상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제 침소봉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 객관적으로 어떤 이 사실관계를 앞으로 이것은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경욱 의원이 이것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 이제 지금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것을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하고 그다음에 재검표를 한 데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그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빨리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빨리 그것을 재검표를 해서 해야겠죠. 객관적으로. 그것을 결과를 빨리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 글쎄요, 현재까지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전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당의 입장이라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글쎄 그거는 뭐 자꾸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뭐 제가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래통합당에서 당의 입장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당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앞서 이제 민경욱 의원이 주장했던 그 63대 36 관련되어진 퍼센테이지도 지난 선관위가 4월 25일에 보도자료 분명히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다면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게 아니냐. 전체적으로 민경욱 의원 주장에 동의하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너무 이 개별적인 의원들의 그러한 행동을 당의 전체 일부의 일을 전체인 양 이렇게 이제 조금 그 논리적인 비약을 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은 그 당이 우리 미래통합당이 그러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개표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당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선관위 그리고 법원에서 법에 정해진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이 조작이 있었는지 또는 부정이 있었는지 이걸 밝혀내야 되고 우리 당이나 민주당은 지금 그것을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도록 지켜보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뭐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미래통합당은 즐기겠다 이런 이야기로 전혀 아니죠. 들리는 저희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즐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즐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 당으로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당시에 아까 2012년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김어준 씨가 2012년 대선이 부정이다. 또 개표가 조작됐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팟캐스트 그런 데서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할 때도 민주당은 아무런 이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원도 아니고 유튜버일 뿐이고 언론인일 이 상황에서 뿐인 거죠. 우리 당이 이것을 즐기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정치 정당이든지 어떤 선거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우리 당이 뭐 즐긴다는 것은 좀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고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저희는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서 빨리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원도 알겠습니다. 빨리 이러한 부분에서 그분 아까, 절차를 진행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재검표를 통하면 재검표를 하면은 이것은 다 밝혀집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것을 논의 빨리 이거 뭐 진행을 워낙 해주시길 뻔한 것 같은데요. 저 통합당 지금 윤 의원님 말씀은 뭐 왈가왈부할 거 없이 빨리 재검표하고 사실 보면 된다. 당 입장에서는 뭐 그리 반가울 것도 부담스럽기만 하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지금 민경욱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전 선거를 다 검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통합당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민경욱 의원은 잠깐만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소송을 제기하면 재검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 제기는 자기 선거구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선거구 이제 문제 제기는 자기 선거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전국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 인천, 뭐 서울, 제주, 부산 등의 63대 34의 비율로 투표가 조작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책임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 선거법은 당사자성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재검표 신청은 민경욱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에만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도 세상이 뒤집어질 확실한 증거를 내놓겠다고 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전부 다 전국 상황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거든요. 자, 그거 관련해서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주장 중에 하나가 서초울 선거구 투표용지가 분당을 해서 발견됐다. 이 의혹의 근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에서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선관위가 오늘 중에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또 하나. 개수기 해킹 이것도 뭐 별로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개수기 해킹과 관련되어서는 선관위에서 이게 관련되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게 투표지 분리기하고 개수기는 예.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킹 될 수가 없다라고 선관위에서 누차에 밝혔던 예. 사항입니다. 예. 그 밝혔던 사항을 어제 다시 또 리바이벌을 한 거거든요. 예. 네. 자, 민주당 입장은요. 이게 아무리 개별 의원 주장이라도 당이 나서서 그 근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이 복잡한 시국에 여러 가지 대응해야 될 정치권이 대응해야 될 게 많을 때 당이 나서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 맞으시죠? 예, 어떻습니까? 예. 이제 뭐 그거는 일부의 일을 자꾸는 전체로 확대시켜서 예. 미래통합당의 어떤 허물을 예. 자꾸는 덮으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저는 조금 그 지나친 그런 예. 대응이라고 보고요. 예. 이것은 우리 차분하게 어떤 한 개인의 한 후보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억울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어때 사진도 있지만은 그러한 예를 들면 다른 선거구의 어떤 투표용지가 다른 지역에서 예. 발견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한 사람이 현재 국회의원이고 또한 한 국민으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자꾸 이걸 확대시켜서 마치 한 당 소속의 특정한 일개의 국회의원의 입장을 자꾸만 당 전체로 예. 확대시키는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정략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것을 정략적으로 그래서 공격할 생각도 그래서 없고요. 저는 잠시만요. 예. 그는 이것을 자꾸 이제 당에서 관련되어진 정리 절차를 좀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요. 예. 이것은 이제 선거 부정에 관한 부분은 선거법에 다 그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밝히는 절차가.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본인의 어떤 선거구의 그러한 투표 부정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은 대법원에서 그것을 알겠습니다. 심판하고 예, 아까 말씀해 주신 재검표를 하게 되어 부분이라서. 있습니다.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예. 우리가 자꾸만 이걸 한 어떤 예. 소속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의 일을 자. 갖다가 자꾸만 전체 확대시키지 마시고 자, 사법 알겠습니다. 절차를 우리가 지켜보고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분 말씀은 이 사안에 대한 두 분 말씀은 뭐 대략 들으신 분들이 다 네. 입장이 뭐라는 게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